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전에 저는 김진TV에 올라온 댓글 70세 노인의 놀라운 사자후, 토로, 절규 이 댓글을 5장으로 나눠서 올려드리고 읽어드리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댓글에 대한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김진TV의 평소 조회수의 기준으로 따지면 가히 폭발적인 조회수, 약 4만을 육박하는 조회수, 김진TV로서는 정말 폭발입니다. 그리고 500여 개에 달하는 댓글, 물론 여전히 일부 댓글은 윤석열 총장을 비판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다.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이다. 라고 극히 일부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상당수가 70세 노인 박기병 씨의 댓글을 읽고 많이 울었다. 정말이지 공감이 간다. 100% 동감한다. 나도 70평생을 살았지만 이 박기병 씨의 희안과 통찰력에 경의를 표한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3번을 읽고 4번을 읽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박기병 씨의 댓글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왜냐?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가슴 밑바닥의 응어리, 한탄, 걱정, 불안, 근심, 회의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을 이해하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전에는 정말 보수를 괴멸시킨 자라는 그런 주장에 동조를 했었는데 박기병 씨의 논리와 분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어떤 개인적인 사리 사욕이라든가 정치적인 복수심이라든가 이기적인 권력 의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불의의 권력에 대한 싸움, 그리고 검사로서 국가가 명령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 그리고 무도한 문재인 권력에 대한 윤석열의 투쟁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진행을 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박기병 씨가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기병 씨의 그런 분석을 듣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다. 이제는 지지하게 됐다. 이런 식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서너 번 읽고 동조하고 공감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박기병 씨의 논리. 박정희 대통령 이래 권력의 불의에 대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마치 고음처럼 흔들리지 않고 싸웠던 우파 지도자가 누가 있었느냐?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파 지도자로서 꼽을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2차례 대통령 후보를 했던 이회창,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전 세계를 통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면서 권력 욕이 아니라 순수한 정의감에서 검사로서의 의무감에서
싸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말에 동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박기병 씨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미 늙어서 나이 70인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가 치르고 있는 이 장엄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의 말투에서 그의 행동에서 촌스러움을 본다. 그의 눈빛에서는 의외로 샤이한 기색을 발견한다. 그의 논리에서 디테일이 결여되어 미흡함을 발견한다. 세 가지 단점과 약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핏빛 단심, 이거 하나 보면서 그의 전쟁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됐다. 이것이 박기병 씨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제가 지적하는 우파 배신자들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특히 홍준표. 대통령 선거 때는 우파표가 아쉬우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박근혜를 출당시키는 것은 등 뒤에 칼을 꼽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사람이 달라져서 당대표 때는 불법적으로 당원 당규를 어겨가면서 박근혜를 출당했던 홍준표. 그가 윤석열더러 박정희와 보수를 괴멸시킨 자라고 거의 정신착락에 가까운 매도를 해대고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를 복당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절규에 가깝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장 최근에는 정신착란을 넘어서 완전히 문재인 좌파 정권이 국민의힘에 심어놓은 첩자처럼 제5열처럼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수사한 것은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 싸움이었다. 조국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권력에 욕심 있는 윤석열이 조국을 조국 수사를 통해서 쳤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다. 이런 걸로 포장을 했다. 이런 회개하고 이중적 정신착란적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경심은 2심에서 4년 선고를 확정받았습니다. 조국의 거짓말, 조국의 파렴치, 조국의 내로남불, 조국 가족의 비도덕성은 그리고 이것을 옹호했던 문재인이 이것은 나라를 망친 넘버원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성의 기준을 진흙탕에 내팽개친 것. 이것을 칼을 들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권의 보복을 받아서 온갖 시련을 겪고 그 시련 끝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그 윤석열이 했던 조국 수사를 완전히 문재인 정권 논리에 추종하면서 공정과 상식의 문제로 포장한 권력 다툼이었다라고 대깨문들의 논리를 홍준표, 지난번에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이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에 대한 충고.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들이 문재인이 나라 망친 것을 국민들에게 고발할 수 있게 자유로운 활동과 영역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처럼 근거 없는 논리로 국민 지지율 1위의 우파 자산을 헐뜯는 사람들을 대표가 나무라고 견제해야 됩니다. 거꾸로 어떤 사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지율 1위 윤석열을 헐뜯는 대열에 동참하는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70세 노인 박기병 씨의 글을 꼭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